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국민 앵커 박상규 앵커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박 앵커님. 대법원이 1일날 이재명의 선거법 선고를 내렸는데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에요. 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는데 대법원의 판결로 보면은 이재명은 법적으로는 대선 후보에 나설 수 없는 무자격자다 이런 선고를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나 법적인 것은 법적인 거고 이제 정치적으로 해석해 보겠다는 게 지금 이재명 측의 생각 아니겠어요? 그래 가지고 1일날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 무차별 전면전을 선포를 한 셈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뭐 대법원한테 어떻게 해볼 방법은 없으니까 화풀이를 지금 엉뚱한 데다 어제 한 거 아닙니까? 대법원에다가도 허풀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건 좀 이따 해봤자 가서 뭐 네. 이렇게 아니, 핑계 들고 그 정도가는 아니고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긴급 현안 질의를 소집해가지고 예. 조희대 대법원장을 불러서 질타하고 싶겠죠. 그러나 불가능하니까 법원 행정처 차장이든 뭐 하여튼 처장이든 뭐 처장은 사실은 또 이번에 그 회피해서 빠졌는데 전대협 그렇죠. 대법관 그런데 예. 거기에다가 이제 막 대법원을 마구 성토를 좀 하려고는 하는가 봐요. 그런데 뭐 그냥 정치적인 분풀이지 그거 가지고 큰 위력은 없고. 그렇죠. 어제 이제 긴급 의총이 아주 볼만했습니다. 어제 예, 긴급 그렇다고 의총.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그 취재 기자들의 말에 따르면 사법 쿠데타다.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대법원이 사법 내란을 했다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선거 개입이다. 뭐 이러면서 구호를 하고 박찬대와 김민석이 주도해서 이미 법사위에 올라와 있던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바로 처리해버린 거죠. 하는 도중에 표결을 지금 하는 도중에 사퇴를 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상목 부총리는 본회의장에 있다가 표결이 시작됐는데 빠져나가더래요. 네. 어디를 갔느냐? 구두로 전화로 한덕수 대행에게 사의 표명을 했답니다. 그 전화로. 네. 그러니까 구두로 사의 표명을 전달받은 한 대행이 구두로 수리를 했어요. 예. 그렇게 되면서 이른바 추 대행에 대한 탄핵을 더 이상 민주당이 진행할 수가 없죠. 그래서 중간에 그 소식을 통보받은 국회의장 우원식 씨가 이른바 투표 불성립을 선포합니다. 그렇죠. 뭐 하나마나 사퇴해버린 사람인데. 중단하세요. 그래 머쓱해졌는데 그럼에도 또 뭘 했느냐?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안도 바로 발의를 했어요. 심우정 검찰총장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죠. 어제 대법원의 이 전합의 이 상고심은 검찰이 상고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아니 그렇게 보는 그 전에 이제 쌓인 게 많죠. 그렇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그 체포를 지휘했잖아요. 예. 심우정이 그 여러 결정을 할 수 있는데 이게 그것부터 쌓인 거예요. 쌓이고 쌓여 있던 그런 것을 이제 쟁여 놨는데 불을 댕긴 거죠. 이거 도대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전합에 민주당 측 입장에서는 이재명 입장에서는 이런 그 파기환송이 나온 거야. 어제 그 이재명 서울 종로 포장마차에서 배달 라이더들하고 간담회 하다가 예. 강유정 대변인 핸드폰 보고 알았어요. 이 안경 밀어 올리면서 보더라고요. 예. 그러고 나서 뭐 국민의 뜻에 따른다 뭐 정치가 하는 게 사법이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한다. 국민이란 말을 4번 썼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국민을 오로지 국민만 보고 가겠다. 그 국민을 개딸로 바꾸시면 딱 이해가 돼요. 나는 개딸만 보고 가고 개딸의 뜻에 따라 가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선 이길 자신이 있으니까 다 싹 깔아 뭉개겠다 이 소리를 했습니다. 하나 솔직한 얘기는 했대요. 제가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거는 사실이죠. 박지원이도 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은 무죄 확정이다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얘기했잖아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이제 더 이상 정통한 소식통 얘기하면 안 되고 이제 그 사람이 하는 얘기는 콩으로 매주 쓴다 해도 믿지 않으면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자면 심우정 검찰총장은 네가 있는 조직 검사들이 상고를 했으니까 이거를 조희대 대법원장과 10명의 대법관이 이런 식으로 파기환송을 시켜서 이게 좀 정치적 큰 위기를 불러일으키지 않았냐. 여기에 대한 안갚음 차원에서 심우정 검찰총장도 지금 탄핵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외신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워싱턴 포스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이재명의 야망이 영어 정확한 번역이 먹구름을 만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먹구름. 네,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는 선거 레이스가 뒤집어졌다. upended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는 이제 언론에서는 대반전이 일어났다. 그냥 뒤집어졌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제대로 걸렸다. 이게 판세가 흔들린다. 이런 표현을 썼고 경제적으로 유명한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블룸버그. 뭐 이게 지금 최대행을 그러니까 최상목 부총리를 탄핵한 것은 대단히 우려스럽다. 왜냐하면 한국에 대한 국가 신인도가 2번 유지가 됐는데 그게다 최 경제부총리가 저번에 워싱턴 가서 2+2 그 회담을 잘 하고 그때 그렇죠. 그 파트너였던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재무장관. 아주 최선의 안을 가지고 왔고 훌륭한 안이었다 이렇게 칭찬을 했는데 그 사람을 이제 공백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경제부총리는 김범석 제1차관이 이어받았는데 자 보세요. 대통령 없죠. 총리 이제 그만두셨죠. 그렇죠. 경제부총리 없죠. 새 그 축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육부총리 이주호. 이주호 부총리 교육부 장관만 2번 한 사람인데 지금 경제를 뭐 알겠습니까? 경제. 뭐 알긴 알겠죠. 그러나 이 국가 경영에 이르는 경제는 전혀 문외한이다. 그래서 안보도 모르고 그래서 대행 체제가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대행 체제가. 그러네요. 이러는 바람에 국가 신인도가 당장 떨어질 거란 얘기가 나와요. 최 부총리도 없고 전문가 중에 전문가인 그 하버드 경제학 박사 출신의 이 한덕수 총리도 이제 그만뒀고 이래서 국가 신인도가 당장 다음 달에 S&P 같은 데서 하락할 것이다. 이거 그런 외신들이 전하는 바예요. 자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는. 그런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뭐 또 그 법을 또 하나 만들지 않습니까? 이번에 또 올린 법을 또 해서 이제 헌법 대법원에서 그 못하게 하는 법도 지금 만들려고 하더라고요. 이재명 재판중지법을 지금 발의를 해버렸어요. 벌써. 이미 발의했고 김영민 그 수석 원내 부대표가 통과를 시키면 네. 이제 거부권 행사할 사람은 이주호 교육부 총리 대행밖에 없는데 이게 이제 정족수 논란에 또 휘말렸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또 법무차관 대행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11명이면 된다고. 그래서 지금 나라 꼴이 좀 심한 표현으로 꼴이 이게 말이 아닙니다. 지금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 완전 국정 마비라고 봐야죠. 네, 이재명이 어제 그 종로에서 그 국민의 뜻 팔아먹고 나서 포천 연천을 갔습니다. 잡힌 일정 연천 전곡 가서 그 지지자 하나가 그랬다 그래요. 아유 대표님 어떡해요 뭐 이랬대요. 지지자도 걱정이 안 될 거야. 그러니까 이재명이 웃으면서 한 말이 걸작입니다. 표현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잠시의 해프닝이야. 아니 대법원 선고가 해프닝이라는 딱 그렇게 말했대요 웃으면서. 참. 그러면서 또 국정원 출신 재선의 그 서울 동작갑의 김병기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 딱 올린 글이 처음에 올린 글이 뭐냐? 이것들 봐라. 이것들 봐. 이것들 봐라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제 이것들이 조희대와 10명의 대법관 말하는 거예요. 이것들 봐라. 한 달만 기다려라. 딱 그렇게. 그래서 이 표현이 좀 심했다고 싶었나 봐요. 그 판사들 전부 열받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앞으로 대법원하고 또 해야 될 일도 있고 전국 판사들 다 적으로 삼을 거야. 그래서 이 표현을 살짝 내려요. 그래서 뭐라고 바꾸느냐. 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다. 자 이게요. 이재명 아까 얘기한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잠시의 해프닝이야. 김병기의 이것들 봐라. 한 달만 기다려라. 여기에 다 모든 그 민주당의 지금 속마음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어제 민주당 하는 짓을 보면은 완전히 한밤의 정치 난동이고. 그렇죠. 의회 구태타 이런 게 의회 내란입니다. 그게 국회 내란이죠. 그게 국회 내란이죠. 지금 1차적으로는 이재명 재판 중지법을 발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을 고쳐가지고 거기에서 재직 중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모든 재판을 중지한다. 그것을 지금 신설을 한 건데. 법을 하나 만들었죠. 네. 나아가서는 지금 헌재도 사실상 지금 7명인데 한덕수 전 권한대행이 임명했던 2사람을 무산시켜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7명. 만약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면 2명을 임명을 할 것이고 지금이 이
진보 측이 3명이 있어요. 3명. 중도가, 정정미까지를 예, 예, 포함해서. 거기에 김영두가 그쪽으로 합류를 한다 그러면 사실상 중도가 아니고 이제 진보죠. 그 사람은. 네. 완전히 6명이 돼갖고 뭐든지 헌재로 갖고 가면 권한쟁의 심판을 뭐 헌재 보낸다든가 하면은 재판해가지고 어찌고 할 경우 그렇게 하면 거기서 그 위원이다 이렇게 해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이재명 민주당은 거기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플랜 B가 예, 플랜 B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했는데 오늘 서류를 넘겼잖아요. 바로 시작하거든요. 예. 서울 고법에서 이제 다른 재판부 우리가 이름도 생생히 기억해야 될 정재호, 이해슬, 최은정 이 3인 재판부에는 안 가요. 그 2개가 있어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배당을 받고 양형만 할 수 있잖아요. 유죄가 확정이 됐어요. 유죄는 유죄고 다른 걸 못 합니다. 그걸 이른바 기속력, 기판력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유죄로만 판결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형량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살펴보니까 이게 가중점을 줬기 때문에 지난번에는 예,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었는데 이게 이제 그냥 그 가중을 빼면 200에서 800만 원의 벌금형이나 10개월 징역 10개월 이하가 가능하다고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 100만 원 이상만 하면 되는데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면 최소한 200만 원 이상만 벌금을 내리면 되는데 자 그러면 이재명이 누굽니까? 그 법꾸라지가 이거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우선 끌 때까지 끌어보겠죠. 6월 3일 대선 때까지 안 되면 뭘 하느냐? 이제 재상고를 들어가요. 재상고. 재상고를 하면 또 대법원으로 또 가는 거죠. 아니 그래서 그 재판을 중지해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대통령이 되면은 그거는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헌법 제84조의 해석을 갖고 지금 또 다투는 부분하고 네. 지금 선배님이 말씀하신 그 새로 만든 법은 또 그 제2요구권을 행사를 또 대대행이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이 재판중지법은 이 대선 기간 내에는 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민주당도 알고 있는 그냥 거고 일단 발의를 해가지고 너희들 봐라 우리가 대통령 되면 이렇게 발의를 해놓은 네. 거 바로 통과시켜가지고 중지해볼 거다 그렇게 지금 엄포를 치는 거고 자, 그러니까 이제 플랜 B에 말씀하신 내용을 이제 그렇게 대통령 이후로 자기가 하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고 네. 이 현실적으로 6월 3일 대선일 이전에 할 수 있는 조치는 서울 고법에서 다시 파기환송심을 하게 되면 예. 양형만 결정하기 때문에 확정이 가능해요. 예. 서두르면 확정이 됩니다. 이게 6월 3일 전에. 근데 이재명이 거기서 그치지 않죠. 예. 그걸 재상고를 하죠. 예. 그 재상고를 해서 또 재판을 하게 되면 대선일을 넘길 거라고 지금 예상들을 해요. 재상고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2027년까지 계시기 때문에 똑같죠. 무슨 판결이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또 이제 최종 확정이 이제 재상고는 한 번 하면 이제 그 대법원에서 끝나는 거죠. 예. 그렇게 됐을 때 유죄로 올라온 거에 대한 그 반발로 이제 이재명이 그걸 재상고를 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판부는 분명히 뭐 얼마 몇 달 안 됐기 때문에 그대로 할 거기 때문에 그렇죠. 뭐 그러면 이제 길게 끌 이유는 마지막이 선배님이 말씀하신 헌법재판소로 자기가 대통령이 돼서 가져간 뒤에 권한쟁의 심판으로 헌재 손에 맡기겠다. 이게 이제 플랜 B의 끝이에요. 지금 뭐 법제 완박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이제 예. 검수 완박이 아니라 법원이고 재판이고 다 완전 박살낸다 해서 지금 법제 완박이란 말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대체 어디까지 분탕질을 치고 어디까지 망가뜨리고 어디까지 국제 망신을 사야 아까 그 외신 쭉 소개해 드렸잖아요. 예. 외국에서는 뒤집어졌다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이 레이스의 판세가. 그런데 본인만 인정하지 않고 이게 정상적인 국가의 지도자나 이렇게 되면 그 외신도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후보 사퇴감이라고 해요. 당연히 사퇴를 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죠. 도리죠. 어떻게 다른 거 거 자격 없다고 법적으로 선고를 한 거 아닙니까? 다른 것도 아닌 공직선거법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유권자를 거짓말로 속인 데 대해서 대법원이 전원 합의체가 유죄라고 판결을 한 거예요. 형량만 남은 거예요. 그러면 부끄러움을 알아야죠. 정치 지도자라면. 예. 그거에 대해서 지금도 뭐 그 개딸들이나 이재명 지지자들은 우리가 표가 많이 나오니까 그냥 밀고 가. 그냥 다 뭉개. 뭐 이게 지금 무슨 옛날에 그 무슨 탱크로 밀어버리자는 저는 그런 현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렇게 무도하고 무식한 그런 행태를 보일 수 있는가? 그 아까 김병기 하는 말 좀 너무 놀랐어요.
이재명도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법도 국민이 합의한 것이다.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 법 위에 지금 있는 얘기를 지금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제가 저도 드린 말씀대로 법도 개딸에 합의한 것이다. 개딸의 뜻에 따라가겠다. 개딸의 뜻이 가장 그렇게 중요하다.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자꾸 국민 하는데 예. 이재명이 말하는 국민은 전부 개딸이죠. 개딸로 예. 치환 바꿔서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게 되시리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